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경제학장 박사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는 바로 그 책,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소득세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최저가세가 왜 두 마리 토끼 잡기인지 알아보고 가장 단순한 모델인 선형소득세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좀 더 발전된 모델인 비선형소득세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핵심 원칙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뭘 더 고민해야 할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저가세 두 마리 토끼 잡기. 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마리는 효율성이고 다른 한 마리는 공평성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효율성은 뭐냐?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 크기를 최대한 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요. 반면에 공평성은 뭐죠? 그 커진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거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잘 버는 사람한테 파이가 너무 많이 가고 이걸 똑같이 나누려고 막 칼질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에이, 열심히 일해봤자 다 뺏어가네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죠. 아, 정말 어렵죠? 교수님,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픈데요.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모델, 바로 선형소득세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선형 누진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더 벌든 1000만 원을 더 벌든 그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이걸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누진세로 아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바로 기초공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계 세율 10%에 기초공제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연봉 2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빼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10% 세금, 즉 10만 원을 내죠. 전체 소득 대비 세율, 즉 평균 세율은 5%예요. 근데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은요? 100만 원 빼고 900만 원에 대해 10%니까 90만 원을 내죠. 평균 세율은 9%가 되네요. 어때요? 소득이 높으니까 평균 세율도 높아졌죠? 이게 바로 선형, 누진세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t는 마이너스 a 더하기 ty. 아이고, 수학이다 하고 바로 창 끄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t는 내가 내야 할 총 세금, 즉 텍스고요. y는 내 소득, 인컴입니다. 그리고 t는 방금 말했던 그 한계 세율, 텍스 레이트죠. 그럼 저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a는 뭘까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마법의 기초공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득 y에 세율 t를 곱한 다음에 세금 안 내도 되는 부분 a를 빼준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A, 이건 정부가 이만큼은 먹고 살아야 하니 세금 안 뗄게 하는 기초공제고요. T는 내가 100원 더 벌 때마다 얼마씩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바로 그 한계 세율입니다. 그리고 Y는 당연히 내 소득이고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선형소득세는 끝난 겁니다. 참 쉽죠?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가로축이 소득, Y이고 세로축이 세금, T예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어떻게 되죠? 네, 쭉 하고 직선으로 올라가죠?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한계세율 T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한계세율도 일정한 거죠.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한계세율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그냥 수평선이죠. 소득이 얼마가 되든 한계세율은 T로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죠. 아, 이제 선형세가 뭔지는 알겠어요, 교수님.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제가 일을 더 할지 아니면 그냥 쉴지 결정하는데 세금이 진짜 영향을 미쳐요?
이야,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세금은 말이죠. 우리가 소득과 여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예산 제약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세금이 아예 없는 세상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여기 A, B라는 선 위에서 소득과 여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볼록한 곡선 I0 보이시죠? 저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데 저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도 나의 만족감, 즉 효용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A, B 선과 만나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즉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저 F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세금 없을 때 나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1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A, B 선에서 저기 아래 CD 선으로 팍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예산선 CD와 만나는 점 G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G점을 아까 F점보다 더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 I-1 위에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행복감이 줄어든 거예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단순히 세금 낸 돈만큼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내가 낸 세금은 정부가 가져가서 좋은 데 쓰겠죠. 하지만 내 만족도가 떨어진 건 내가 낸 세금 액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세금 액수를 초과하는 보이지 않는 손실, 이걸 경제학에서 초과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때문에 내 선택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순수한 비효율, 즉 효율성 손실인 거죠. 우와, 초과 부담이라니. 그럼 교수님, 이런 비효율을 만드는 선형세 말고 좀 더 똑똑하고 정교한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다음 주제, 비선형 소득세입니다. 자, 비선형은 말 그대로 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한계 세율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봉 3천만 원까지는 세율 5%, 3천만 원 넘고 8천만 원까지는 15%, 8천 넘으면 25%,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까 봤던 예산선이 어떻게 될까요? 매끈한 직선이 아니라 세율이 바뀔 때마다 툭툭 하고 꺾이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꺾인 점들이 바로 세율이 변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하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절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제 5번째 주제, 최저과세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비선형 과세를 어떻게 설계해야 가장 좋을까? 이 문제를 평생 연구한 멀리스나 스턴 같은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게 됐죠. 이분들 연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세율이 얼마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줄이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가치관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만 있는 거죠. 신스톤의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첫째, 우리 사회가 공평성이 최고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최적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높아집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줘야 하니까요. 둘째, 근데 세금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에이, 일 안 해 하면서 일을 너무 쉽게 그만둬요. 즉,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세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춰야겠죠. 세금 거두려다 경제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사람들 버는 능력 차이가 너무 커요. 누구는 시간당 100만 원 벌고 누구는 10,000원 벌고. 이런 불평등이 심할수록 당연히 재분배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세율은 높아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고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최저과세, 즉 가장 이상적인 세금을 찾는 건요. 결국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거인이 벌이는 영원한 줄다리기와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대쪽에서 난리가 나죠. 소득세 설계라는 건 단순히 돈을 걷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쯤에 서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철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줄다리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제 성장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높은 세금으로 불평등을 잡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당장 불평등이 좀 심해지더라도 일단 다 같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우선해야 할까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